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 참 좋지. 눈꺼풀이 지금 시간에는 이 윗눈꺼풀이 솔솔 떨어지네. 아, 오랜만에 또 뵙는 분도 계시네. 예. 요즘 뭐 주변에 너무 감기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니까 감기라도 혹시 이래서 그래 지금 많이 학교에도 그렇고 다들 결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탓할 게 아니라 진짜 그 본인 스스로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오히려 진짜 이 자가격리 지금 제 주변에도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이 아예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해라 하면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한대요. 감기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혹시 뭐 스텔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어쨌든 이 스스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혹시 내가 밖에서 이러다가 또 집에 식구들 또 다 옮기고 이러면 또 더 큰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지 말고 사무실에 그래서 묵고 자르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격리하라 이제 이런 거라요. 그렇게 지금 지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참 못 보던 그런 어떤 그 또 문화가 새로 또 형성되고 이러는데 아무튼 뭐 잘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 해도 안 괜찮겠는데 싶은데 비타민 D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괜찮겠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이제 상당한데 이제 90 노인이건데 원래 감기하면 안 걸렸습니다. 제가 기억해 보시 작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감기도 걸리고 했거든요. 독감도 걸리고 독감 주사 폐렴 다 맞아도. 그러냐 물어보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건강하냐고 했더니만 병원에 가면 면역력 주사를 맞춘대요. 검사를 해보고. 그래서 난 이제 그런 주사가 따로 있는가 싶어서 제가 가던 병원에 전화해 물어보니까 없대. 그래 그, 그 집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병원에 가봤어요. 가니까 아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이름 되니까 엄마 이름이 자동으로 탁 나오더라고. 아시는 게 수십 년간 그 병원을 댕겼으니까 그냥 그게 뭐냐 물었더니까 비타민 D 주사래요. 그 비타민 D 이제 그 엉덩이에 한 대 맞는데 뭐 3개월마다 한 번 만다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비타민 C가 우리가 복용하는 거 이거보다는 비타민 D 의사 그 선생님의 그 말씀하시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 또 감기 지금 또 이 환경 먼지 환경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면역력 증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또 학우님 한 분이 그러셔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걸 권해드렸어요. 추천했습니다. 해보라고. 저도 맞았거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좀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인지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선생님들도 주변에 비타민 D는 좀 그래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낮에 땡볕에 뭐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석 달에 한 번씩 뭐 정기적으로 맞으면 된다니까. 우리 약 먹듯이 그지. 우리 매일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컨디션 안 좋고 하면 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병원에 동네 가면 다 있을 것 같아요. 돈도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 지금 뭐니 해도 뭐 건강 때문에 좀 너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또 이래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뭐 먹고 사는데 도움도 안 되는데 그지? 그렇지만은 먹고 사는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은 진짜 우리 그 양적의 지적 그 어떤 그런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그 인문학적인 양식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 판단이 듭니다. 판단 들고 그래서 제가 요번 학기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명리학적 개념을 떠나서 그 좀 총체적인 명리학이지만 이런 그 자연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들은 그러면은 그 직접적인 영향을 지난 시간에 음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이제 오늘도 음양에서 이제 오행으로 이제 이런 어떤
단계적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걸 그 당시 음양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러면 그 음양 속에서 그러면 나는 우리 각각이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노 하던 그 직접적인 어떤 그런 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또 플러스 요인적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는 이 강의 내용을 조금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또 강의 중간이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자,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보니까 저는 아까 잠시 네 번째 시간 좀 착각했는데,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초 과정에서는 말씀드린 거는 명리학적 총체적 개념입니다. 그죠? 명리학적 총체적 개념이라 하면 이 명리학이 뭔지.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읽는 거거든요. 기초 과정에서는. 그냥 물론 자연이 변화하고 하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 인간도 자연이 변화하는 것과 똑같이 삶을 산다. 살다가 마감한다. 이거거든요. 똑같이. 다를 게 없다. 자연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의 어떤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럼 우리도, 우리 인간들도 삶에서 똑같은 그러한 어떤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태어나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연이 명리학적 총체적인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연의 어떤 변화는 저는 과정에서 아주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얘기죠. 수많은 나무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식물들이. 그 자연에는. 그 누가 인위적으로 해준 건 물론 환경적으로 가물을 때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 농사 짓는 것에 비하면 그런 게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에서는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자체 그러려 지대로 그러하다는 거거든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러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그 동생물이나 이런 것과는 생명체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네들대로 그 환경 속에서 자연대로 가지만은 사고를 할 수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 환경에서 보다 더 유리한 쪽으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명리를 배우는 건데, 물론 명리를 안 배워도 어떤 그런 환경을 총체적인 환경을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 이제 그 기초 시간에서는 총체적 개념은 뭐 하나의 식물이 자라나는 어떤 과정에서 오행적으로 다섯 가지로 음양에서 오행적으로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그러면 나는 삶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음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총체적 개념에서 보면은 음양 이론적 두 가지로 딱 판단한다면 양과 음이죠. 음양, 낮과 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과 여. 이런 분별은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을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뭐가 하면 양의 정신적인 것과 그죠? 음의 현실적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의 정신적인 것과. 그러니까 양의 정신적인 것과 음의 현실적인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음양에 대해서 하나 하고 요 세 장을 들었죠. 그죠? 지금 들었는데 명리학의 총체적 이해와 개념이라는 거 내가 종류를 한 장에 들었습니다. 이 제가 선호하는 거. 여기에다 보면 저 중간쯤에 음양의 이해 이래갖고 주역 뭐 어떻고 저떻고 해놔놓고 고밑에는 양과 음은 있습니다. 양은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양은 하늘이고 남자고 해와 달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음은 땅, 여자, 달 뭐 이 구분돼 있죠. 양과 음은 같이 존재하니까 반대적인 것이다. 그죠? 그래 같이
공존한다. 이런. 근데 여기서 제가 또다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럼 심리적인 것과 현실적인 거, 그렇죠? 정신적인 것과 현실적인 거. 그다음 또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기운적인 것과 뭡니까? 실체적인 거, 기와 질. 요것을 이제 구분하자는 얘기죠. 요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잠깐만 보면 심리적, 성격적으로의 사고적 이래놓고 양과 하나죠. 양은 외향적이고, 그죠? 활동적이고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행동지향적이고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지향한다. 요게 이제 이 양의 성정입니다. 양의 성정. 그다음에 음의 성정 보면 이거 반대적이겠죠. 그럼 내성적이고 활동적이지 않고 반대적으로 좀 안정적, 정적이다. 그럼 진보적이지 않으면은 음적인 거는 보수적인 성향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다사와의 만남보다는 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조용조용하게 1대1의 만남을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양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행동지향적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음적인 사람들은 생각지향적이라는 얘기죠. 자, 우선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 시간에 살짝 연계한 겁니다. 제가 오행을 말씀드리기 위함에 어떤 음양론을 조금 더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음양 이론적 논법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생년월일을 딱 펴보니까 명에서 딱 펴보니까 요렇게 사주 내 기둥에 8글자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딱 나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에 것은 양이라 했고 밑에 것은 음이라 했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는 이 들어가 있는 각각의 글자들이 양과 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의 기운들이 많더라. 양의 기운들이 많다. 여기 있는 8글자들 중에 양의 기운들은 뭐 양팔통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음팔통, 양팔통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게 뭐가 하면 8개 다가 양에 해당되는 글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8개 다가 음에 해당되는 글자더라. 그러면 이제 양팔통, 음팔통 이제 8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양의 기운이 양에 많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양적인 성향을 내가 많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양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향이 외향적이다. 굉장히 사교적이다. 그죠? 굉장히 활동적이고 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적극적이죠. 진보적이죠. 뭐 앉아 있을 여가 있습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자꾸 뛰어다녀야 되지. 행동지향적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그게 자, 제가 만약에 그러한 8글자를 다 갖고 있더라. 양팔동의 글자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양의 기운이 강하더라. 그럼 저는 어떨까요? 여기서 하고 또 강의하고 또 저도 하고 막 내가 뭘 한지도 모르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는 게 굉장히 문제하게. 그죠? 그렇지만 양적으로 태어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자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음양이 조화잖아요. 음양이 잘 조화가 돼야 균형이 맞아야 서로가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막말로 남자만 다 산다든지 동물들은 쏜놈만 다 살다든지, 그죠? 만약 여자만 다 산다든지 어떤 환경이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은 아니다는 얘기죠. 음양의 조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음양에서는 내가 그 8글자 중에서도 그나마 음양이 잘 조화로운지 이런 것들이 단 얘기죠. 또 반대로 음의 기운이 강하더라. 내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양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자에 비하면. 그죠? 여자는 이미 음의 성정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음양이 좀 조화로워야 하면 어때야 됩니까? 남자는 그나마 이미 양의 기운을 양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적인 기운이 필요하겠죠. 맞잖아요. 지나친 양보다는. 또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이미 음적인 기운이잖아. 그래 오히려 양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래야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고 내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죠. 지나치게 음적이면 우울증 걸리죠. 누가 우울증 많이 옵니까? 남자들이 우울증 많이 옵니까? 여자들이 많이 옵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많이 오는 거죠. 왜? 자체가 음인데 거기서 더 음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남자들은 기본 타고난 양기 때문에 음스럽다 하더라도 좋아하죠. 지나치게 음스러우면 또 남자가 어떨까요? 생긴 거는 멀쩡하니 머슴하거든데 하는 짓은 같이 나네.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적절히 맞아 조화로워야 된다 그죠. 또 반대로 음성량을 띤 여성분이 양팔통이더라. 그럼 생긴 거는 진짜 여자 같은데 하는 짓을 보면 완전 선머슴하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 적절히 조화로워야 된다. 그러면 그 음양론을 놓고 보면은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요즘 여자분들도 이 뭐 사업적 성향을 많이 띠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고위층으로 그죠? 많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나치게 음적이라면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지나친 음적인데 조용조용하게 다니면서 길가 닭다니듯이 사사사사 내 가는 흔적도 없이 누구를 만나도 자문자문해야 되고 나를 나타내지를 못하는 나를 나타내는 성향은 양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음양론을 놓고 보면 나의 삶의 방향성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내가 음인데 여잔데 태어난 게 너무 음스럽더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좀 양의 성향 쪽으로 밝은 곳으로 그죠?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그죠? 같이 그럼 내가 하는 일들도 사무실이나 밖에서 앉아 일할 게 아니고 좀 햇빛이 많은 나가서 사회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도 차고 이러한 성향을 가지는 게 나한테는 내 삶의 방향성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훨씬 더 플러스 격이 높아지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또 반대도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멀쩡하게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굉장히 음적인 성향이 강해. 그럼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분자분하니 지금 뭐 어에 보면 또 매갈이 없다 할 수도 있고 그죠? 상당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그렇지 않지만 또 적당히 운의 환경에서도 대운의 환경에서도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내가 상당히 음적이다 양적이다. 그런데 운의 환경에서 이와 반대적 조율을 해주면 반드시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며 지나갑니다. 그래서 운을 잘 만나면은 그 운에서 대발하는 거고 운을 못 만나면 그 운에서 망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그 음양론만 가지고 봐도 내 삶의 방향성은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겠구나 하는 게 음적 요소, 양적 요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공부하는 뭐 자라나는 뭐 중고등학생들 아이가 말 잘 안 들을 때까지 사춘기 지나고 말 잘 안 들을 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양론만 봐도 우리 삶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나가는 게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음양에 대해서는 분별도 할 줄 알고 알아야 되지만은 이걸 분명히 우리는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신적인 기질과 그죠? 질적인 현실적인 걸 좀 분별을 하셔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 음양론으로 음적인 세상으로 양적인 세상으로 음적 기운으로 양적 기운으로 나는 이 보충해가면서 그래 사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 어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은 음양론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오행론으로 따로 기초과정에서는 오행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음양이라 하면 이제 이미 조금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요. 음양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내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오행론을 안 했죠? 기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안 했을보다 세 번째 이야기인가. 자, 음양론은 뭘 했습니까? 이 음은 이 양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양은 음에서 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음은 여자잖아요. 양은 남자잖아. 양은 시작하는 것이라 있고 음은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잖아요. 양은 기운이 꽉 찬 기운이기 때문에 베풀려고 하는 성향이고, 그죠? 음은 비워져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비워져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전부 불이 싹 새싹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생명이라고 해요. 수는, 그죠?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음적인 것은 수지요. 수는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거죠. 수를.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수로 인해서 오행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만물이자 생명이 시작하는 거죠. 수에서 생명이 시작된 거죠. 음양론으로 본다면 가장 음은 그래서 수죠. 그럼 가장 양의 것은 생명을 존재하기 위한 양의 것은 하늘이 하늘. 화라는 얘기죠, 화. 그죠? 그래서 화는 가장 양이 강한 태양이라고 하고, 그죠? 음은 가장 음이 강한 태음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상론에서 음양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 오행과 사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음양을 놓고 보면은 이거 두 가지잖아요. 안 보인다. 수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다. 또 안 보이니까 깜깜하다, 어둡다, 지하실 뭐 이런 관계잖아요. 밤이고 여기 그 반대로 낮 밝다, 뭐 활동 퍼져나간다 이런 거잖아요. 씨앗이 딱딱한 껍데기가 사과 씨앗이 그 안에 사과가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그래 뭔지는 유전자만 들어있는 거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새싹이 음에서 탁 나오는 요 순간, 그죠? 음양론으로 보면 나왔다가 확 자라가 막 자꾸 번져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기운, 이것까지 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이 운동성을 음이라 한다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바로 양과 음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오행은 조금 전에 계속 내가 지금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오행은 요것을 음양을 5가지로 세분화 시켜 놓은 거예요. 5가지로 세분화 시켜 놨다. 그래서 5가지로 어떻게 세분화 시켜? 그 5가지로 세분화 시킨 거는 음양은 따지고 보면 음양이 2가지만 놓고 이야기하니까 음양 밝다 어둡다 이러지만은,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수상하서 해서 하니까 새싹이 비 오고 나니까 새싹이 쫙 피어나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새싹이 처음에 딱 피어나지 처음부터 꽃을 확 피우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모든 식물들이. 그래 처음에 씨앗에서 새싹이 자라 나오는 요 순간을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은 우리 오행상 나무라고 하지. 목은 나무요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목을 나무로 나무 목자를 쓰니까 나무로 표현하지만 나무가 자라는 성향, 곡직하고 벌어지는 성향, 이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래 목은 뭡니까? 여기서 오행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생목한 거잖아요. 그죠? 수생목이라 또 처음 들으신 분은 뭔지 뭐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에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목은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에서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로 보면 목은 뭡니까?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다. 뭐가? 이 생명체에서 나무는 생명이다. 생명이 시작하는 에너지다. 이런 거죠. 그리고 새싹은 뭡니까? 그 나무 생명이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사람으로 보면 뭐든 애들이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순간을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다 이거죠. 그러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목은 우리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언제쯤을 이야기할까요? 이러면 갓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나는 환경이거든. 화가 되기 전까지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거든. 그럼 목의 성향은 가면 일단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에너지는 기똥차겠구나. 이 목의 에너지는 뭐 계절적으로는 또 뭡니까? 봄이거든. 왜 봄일까요? 1년을 시작하는 거잖아. 무조건 시작하는 기운이라거든. 아침이죠.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 그래서 목의 기운이다. 내 사주에 8글자를 명을 열어보니까 목이 많더라. 내가 조금 더 나중에 천간 10개 천간과 12지지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보면은 앱을 열어보면 목화 토금수해가 괄호 열고 뭐 숫자도 돼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제 뭐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 목의 에너지가 내한테 참 강하구나. 목의 에너지가 좀 많네라고 판단되면 야 내가 뭐라도 시작하고 용 기똥차게 잘하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목이 시작했으면은 이 생명이 이제 나왔어. 그러면 계속 나오가고만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점점 자라나죠. 키가 자랄 때까지 자라죠. 한계점까지. 그렇지만 우리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은 어떻습니까? 나무들은 계속 자라죠. 계속 자라고 가지가 벌어지고 이것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려 하죠. 퍼지고 꽃을 피우고 계속 이런 것들을 화라 하는 거죠. 화의 기운은 화의 성향은 보면 어떻습니까? 불이 어떻게 납니까? 이 화는 여기서 빛 이런 거잖아요. 빛 이런 거잖아. 그리고 야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불은 성냥개비 하나로 담뱃불 하나로 온 산을 다 안 태웁니까?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확산성이라는 거예요. 확산성. 그죠? 굉장히. 그리고 화의 성향이 강하면 굉장히 이 사람은 시작한 것에 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네. 그죠? 이런 것들은. 그래 목과 화는 여기서 우리가 목과 화는 어떻습니까? 수에서 나와서 계속 나와서 자라서 끝까지 막 더 나가려고 하는 것까지잖아요. 근데 화의 끝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키가 자라지 않고 육체적으로 자라지 않는 시기, 그죠? 보통 뭐 청소년 시기까지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어린 성년의 나이가 되면 더 이상 키가 안 자라죠. 그러할 때까지 이를 화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식물에서는, 자연에서는 꽃을 피우는 꽃. 그죠? 이 식으로 꽃이 꽃망울에 맺어서 꽃이 확 폈다가 다음에 어떻게 여기 쭈그러들잖아요. 쭈그러들면서 꽃이 떨어지고 안에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5가지로. 그럼 화는 꽃은 언제 핍니까? 겨울에 핍니까? 가을에 핍니까? 여름에 피죠. 계절적으로. 따뜻한 빛. 어떤 여름의 그런 환경 때문에 꽃을 핀다는 거죠. 요게 이제 목화의 기운입니다. 그래, 결국 목과 화의 기운은 태어나서 출발해서 시작해서 왕성하게 생활 활동하는 것까지. 그래, 결국은 목과 화는 음양으로 볼 때는
양의 기운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정점에서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하는 요 성장 에너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래, 음의 출발점이죠. 그것을 오행적으로는 이 금이라고 합니다. 금이란 에너지는,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보는 거. 내가 인생을 살았다가, 그러면 금의 시기는 우리 인간들을 보면 어떨까요? 금의 시기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 이 쇠금을 썼지만, 쇠는 차갑다, 뭐 이런 걸 뜻하지만, 방위로는 서쪽을 뜻하고, 그죠?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계절적으로 가을은 결실을 맺는 거죠. 결실을 맺는. 이 살아온 인생의 되돌아보고, 우리 인간들도 되돌아보고 내 삶이 어땠는가를 되돌아보고 그 뭔가를 결실을 내고자 하는 시기는. 그럼 우리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한 이 40대에서 한 20년 주기로 보면 뭐 한 60세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금의 에너지가 강하면 어떠냐는 거죠. 금의 에너지가 강하면 결실중시한다. 아까 양의 에너지가 강하면, 양은 뭡니까? 양은 행동지향적이라고 했지만은 미래지향적이죠. 굉장히. 이거는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결실을 내고 하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죠. 현실주의적이다. 그래서 진보 보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금은, 여기는 뭡니까? 정점. 화기의 정점은 꽃이 만개했다가, 그 다음에 꽃이 살짝 수분이 빠지는 거죠. 수분이 빠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거죠. 그의 개입은 토가요, 토. 이게 이제 토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위치가. 그죠? 그럼 결국은 양은 목으로 시작해서 화에 와서, 화의 끝이 뭡니까? 양의 토입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죠? 양의 토까지가 극점이에요. 그래서 화토는 같이 이제 공존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토의 개입에 의해서, 화가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음의 성향으로 돌아간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꽃이 피었다가, 그럼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생목해서 봄 되니까 뿌리에 있던 이 수분을 봄 되니까 서슬 나무로 바로 당겨 올리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저 줄기, 잎까지 전부 물기가 탱글탱글하게 다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꽃을 피우고, 그때부터 이제 수분이 이제 빠지기 시작, 다시 뿌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꽃을 피우고 다시 꽃이 떨어지면 안에서 열매가 나오죠, 자연에서는. 그게 금이죠. 금. 토라는 것은 음양을 같이 존재하는데, 물건을 제가 여기서 탁 던지면 여기서 올라가는 이 기운은 바로 양의 기운이죠. 목과 화의 양의 기운입니다. 이거 던지면. 그럼 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기 전에 잠시 멈춰진 상태, 요때가 토의 기운. 그래서 토를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하면, 자, 목을 이야기하라 하면 뭡니까? 시작하는 거. 그죠? 화는 막 화끈한 거, 이것도 되고, 그죠? 확산하는 거. 토는 멈춘 거. 이거 딱 멈췄다가 내려온다. 멈춰진 거. 그래서 토가 사주에 만약에 토의 기운이 많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멈춘 거거든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행동이 한 템포 늦다, 요겁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 특성을 잡아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토는 음양을 같이 갖고 있다 했잖아요. 양의 것과 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걸 동시에 갖고 온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걸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이 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금의 상태로 돌아가서 가니까 꽃잎이 떨어지고 결실이 맺고 가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잎에 있는 생명의 물기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래. 그래서 잎은 떨어지고 색깔이 변하고 떨어지고 그 결실을 맺어놓고 다음에 본래 위치로 돌아가더라, 수에 비해서. 이 자연이 이렇게 이제 이게 뭡니까? 수에서 천수상해서 그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면서 점점 더 자라고 확산하고 분열하고, 확산 분열을 뭡니까? 또 다른 내가 생명체를 놓을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가 확산하고 분열하고 화의 상태가 되고, 거기서 토의 에너지의 개입을 받았어. 자연이 받아서 꽃이 떨어지고 결실에 잎이 나오고, 꽃이 열매가 나오고, 그래 나무의 끝에 있는 수분들은 다시 본래의 위치로 다 돌아가더라. 그래서 결실을 맺고 나니까 이 결실을 어떻습니까? 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신유술 다 끝나고 나니까 해자축 수의 세는 가는데, 그걸 오행적으로는 이래서 목, 화, 토, 금, 수로 5단계로 나뉘어요. 그래 이게 5단계 목화, 토, 금, 수 오행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음양이라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음양을 5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세분화시켜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음양의 토는 뭐였습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 토는 이 흙이라고 쳤지만 모든 것을 수용하는 상태. 그죠? 잠시 멈춤 상태다. 이거 멈춤 상태. 멈춤. 그 수는 다시 본래의 위치죠. 본래. 수의 본래의 위치는 뭡니까? 씨앗이 되는 거죠. 다시 이 결과를 맺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 탄생한 생명이 목생화하면서 계속 자라나는 거죠. 그럼 화는 어떻습니까? 토의 개입에 의해서, 토는 화점에 의해서 다시 토생금 받고, 그래서 토가 있으니까 금으로 가는 거죠. 그럼 금의 결실을, 내 인생의 결실을 맺고, 그러면서 다시 과일이 다 수확을 하고 나면 다시 수의 상태로, 씨앗의 상태로 돌아가더라는 이런 거. 이게 음양오행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음양론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러면 목과 화는 정확히 말하면 토도 두 개가 있죠. 양토와 음토가 두 개가 있죠. 그래 정확히 말하면 여기 양의 운동성은 목, 화, 토 요거죠. 아까 음양론으로 말했죠. 지금은 오행론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내가 목화가 많다라면은 다시 양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당연히 금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내 삶의 방향성이 또 나오는 거죠. 아까 이론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도 내가 화기가 강하더라. 예를 들어서 화라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더라 보니까, 그럼 화라는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계속 어디론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날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주한 거잖아요. 많은 활동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사람들은 화의 상태가 언제겠습니까?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거의 25세부터 한 50세까지 아니겠어요? 어떤 그런 시기도 가만히 있어도 안 되잖아요.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강하게 있는데 목이 없어. 화는 목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화의 에너지원은 목이죠. 그래서 목이 없으면 이 사람은